만일에 지금 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낸다 하는 거하고 또 대출 규제 정책 요것만 하고 다음 정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폭등해요. 또 시장 기능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반드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조금 달라졌죠? 요즘 부동산 시장의 변화처럼 저희 스튜디오도 한번 이렇게 변화를 해봤는데요. 좀 더 밀도 있는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이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박사 1호이신 서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요즘 이렇게 미국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미국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아요. 전에 말한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떤 타운 같은 데 가면 식당이 한 30%가 문 닫았어요. 또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매매가 안 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미국이. 근데 작년부터 가격이 하향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미국이 한 6.4%? 아직도 금리가 너무 높죠. 그래서 매물도 안 나오는데 수요도 없어요.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시장이 있을 때 정책이 시장을 좀 압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장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어떤 입장이세요? 시장이라는 거는 그대로 놔두는 게 최고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면 그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공급이 한정돼 있잖아요. 토지가 한정돼 있고 또 살고 싶은 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반드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최소화.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부동산 정책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바뀔 건데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죠. 그럼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현재는 지금 수요 억제를 하고 금융 접근성을 좀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가격을 좀 억누르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좀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 수준의 정책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인데 수요 억제를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좀 상충되지 않나요? 이제 공급은 새로 신축하는 게 공급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놓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내놓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내놓게 하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하는 정책이 수요 억제 정책의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줄이면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도 공급이거든요.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걸 절대적 공급이라면 이처럼 수요가 줄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 이걸 상대적 공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수요 억제함으로써 상대적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 그리고 다주택자 제한, 비거주 1주택조차 지금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정책의 반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책이 진행이 되면 시장은 어떤 식으로 좀 반응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수요 억제 정책만 하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해요. 만일에 지금 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낸다 하는 거하고 또 대출 규제 정책 요것만 하고 다음 정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폭등해요. 또 수요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인간의 욕망은 커지거든요. 그래서 폭등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다음 정책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정책은 어떤 게 좀 적절한가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유세를 높이는 것, 또 하나는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에요.
결국에는 금융접근성, 대출 규제, 그리고 보유세 세율을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익률을 낮추는 게 이제 과거처럼 보유세를 조금 올리면 안 돼요. 외국처럼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근데 과거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게 했는데도 왜 부동산이 폭등했느냐? 그거보다도 다른 정책을 이상한 정책을 써서 그래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부동산가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전월세를 다 없애버리고 또 유동성이 또 굉장히 통화량 증가죠. 이러한 것들은 보유세 카드, 대출 억제 정책 이거를 덮을 정도로 강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보유세가 지금 현재 있지만 실효세율이 좀 낮기 때문에 더 세율을 높인다거나 뭐 지금 뭐 공시지가를 또 증가시키고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좀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본다면 이 보유세금이 늘어나면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이 있죠. 보유세를 높이면 이게 이제 전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을 대폭 낮춰줘야 돼요. 또 취등록세. 미국 갔는데 취등록세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취등록세 너무 비싸잖아요. 거래가 조금 힘든 거죠. 지금 거래세 자체가 그렇죠. 높으니까.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대신 보유세를 높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소유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 이거죠. 지금 보유세가 낮으니까 소유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내가 수입이 없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유세가 높으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소득이 없으면 집을 못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사람, 실수요자만 집을 가지게 만드는 게 보유세 증가. 보유의 이제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걸로 인해서 더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하게. 그리고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 이제 집값이 낮은 경우는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만들어야죠. 근데 만일에 다른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만 올린다. 그럼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와요.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보유세만 높이면 저는 시장을 더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뭐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최근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이제 보유와 거주 40% 해주는 총 80% 해주는 건데 이 어떤 보유한 것만으로 양도세를 조금 인하시켜주는 게 옳으냐라는 이게 또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실거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박사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행정도시를 세종시로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서울의 집을 안 팔고 거기에 전세서 하든가 거기에 새로운 집을 또 하나 구입하든가 서울 집을 안 팔려고 하잖아요.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상승할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우리가 양도세를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 부동산을 삶의 수단으로 삼아야지 이걸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서울의 부동산이 낮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네, 부동산이 또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능력도 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 있죠. 예, 내가 이용 안 해도. 그럼. 네, 근데 이제 꼭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 거주와 보유를 이렇게 분리해야 될 이런. 저는 어떤 상업용은 근거가 다르다고 봐요. 상업용은 수익 목적, 있나요? 네. 투자 목적이에요. 근데 주거용은 수익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삼아서는 다수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막 장사도 안 되고 또 상가 공실이 많은 이런 상태에서는 사라 그래도 안 사요. 그러니까 상업용은 자연스럽게 수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거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주거용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 투기를 한다 이런 개념을 안 가지게 하려면 반드시 그에 적절한 규제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즘 뭐 실거주에 관련된 이런 정책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역으로 똘똘한 한 채 흐름으로도 갔고 요즘에는 뭐 다주택자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아직도 많아요.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폐지했잖아요. 그럼 안 팔면 나중에 양도세가 82%인가 막 물어요. 근데 지금 안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분들은 나중에 또 팔 수가 없어요.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이 매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매물이 일부 나왔거든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남 집값이 하향 추세로 돌아섰었거든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에요. 5월 9일 이후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또 나타나요. 우리 전국으로 따지면 주택 보급률이 한 10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초과된 거죠. 국민의 수보다. 근데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4%예요. 근데 자가 보유율은 몇 프로냐? 44%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택 보급률이 94%인데 자가 보유율이 44%뿐이 안 된다는 것은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놓기 위해서 이번에 양도세 유예를 폐지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안 내놓고 버티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회로 한다. 내 자식들한테 정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저는 더 큰 손해를 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유세 개편 정책이 나오면 저는 더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책이 또 올바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격 좀 조정의 효과도 있을 거고. 네, 가격도 저는 하락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서울 시내 주택 보급률이 94%인데 44%만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소시켜 줘야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네 채를 갖고 있어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은 저는 바르다고 보고 있어요. 마선님, 그러면 정책이 그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절할까요?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에 맡겨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시장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일반 다른 물건도 완전 경쟁 시장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벽해야 되고 공급이 수요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자, 위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치가 각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가 불완전하죠. 또 수요에 따른 공급이 바로바로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 땅이 아무리 넓은 나라도 중심지 집값은 굉장히 비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정 지역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특정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조정해 주려면 서울은 어차피 직장도 많고 우리 수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정부에서 시장에 필연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 기능에 맡겨놓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여태까지 정부에서는 시장 개입을 잘못하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니까 2022년도에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니까 서울에 대규모 미분양 상태가 날 것 같으니까 몇십 조를 풀었어요. 그 부동산을 살렸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참가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살려주는구나. 이런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정책이. 또 부동산 값이 오를 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놔두면. 이럴 때는 개입을 해줘야 되죠. 떨어질 때는 폭락 수준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처럼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상태.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은 뭐 거품이 낀 상태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 중에서도 일부 지역이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수요를 억제해야 공급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뭐 1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봤죠. 그런 식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